트렌드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의 가장 큰 고객은 뭐냐면 인공지능 기업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턴키 솔루션을 원합니다.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예요. 고객이 이제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불편함이 없으니까. 엔비디아가 잘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권영화입니다. 트렌드가 있긴 한데요. 최근에 보시면 파운드리 사업의 가장 큰 고객은 뭐냐면 인공지능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이제 뭐 AI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가속기를 만드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인데요. 이런 기업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턴키 솔루션을 원합니다.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거예요. 설계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도 해줄 수 있고, 패키징도 해줄 수 있고, 테스트도 해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메모리까지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턴키 솔루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풀 스택 솔루션이거든요. 고객들이 원하는 거는 그런 이제 풀 스택 솔루션입니다. 왜냐면 이제 고객이 이제 한 번에 모든 서비스를 받길 원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불편함이 없으니까 편하거든요, 되게. 그 다음에 또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길 원합니다, 고객들은. 엔비디아가 잘했던 이유도 그런 거예요. 엔비디아가 이제 풀 스택 솔루션을 잘 제공했거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뭐 엔비디아보다 칩을 더 성능이 좋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칩만 만들어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엔비디아처럼 모든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든 걸 다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이제 풀스택 솔루션인데요. 이런 능력이 돼야지만 고객들이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최근에 이제 보시면 TSMC도 전략을 좀 바꿨는데요. 뭐냐면은 60% 이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이쪽에서 하다 보니까 독점 이슈가 또 생기고 있어요.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압력이 아마 앞으로 있을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TSMC가 파운드리 2.0이라는 이제 전략을 발표했는데 이게 뭐냐면 파운드리 사업만 하지 않겠다. 다른 사업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파운드리 사업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뭐 패키징이라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 사업 마찬가지로 또 뭐 마스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은 풀스택 솔루션을 원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TSMC가 이렇게 이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제 독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제재라든지 이런 게 이제 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이런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 또 다른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 마켓시어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뭐냐면 지금 60% 이상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사업을 다 포함하게 되면 28%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독점 이슈에서 자유로운 게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전략을 좀 바꾸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기업들은 이렇게 풀스택 솔루션을 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기업들도 거기에 맞게끔 서비스를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변화가 있겠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60% 이상 하고 있는데요. 패키징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 테스트라든지 마스크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다 포함한다 그러면은 한 28% 정도로 떨어지니까 독점 이슈에서는 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재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하는 데 있어서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면 또 마켓셔도 떨어지지만 또 매출은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TSMC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 나는 게 없는 거죠. 상당히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에서 풀스택 AI 솔루션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TSMC도 어느 정도 견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또 고객들도 그걸 원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중국 기업들을 좀 이제 주시를 좀 해야 되는데요. SMIC가 3위로 올라섰지 않습니까? 마켓시어는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워낙 이제 패밀리스 기업들이 많아요. 중국에 한 3,500개 정도 패밀리스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대부분을 SMIC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화목반도체라는 기업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파운드리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일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이 거의 대부분 하고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 두 기업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아마 좀 마켓시어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요가 계속 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 이제 이런 파운드리 기업들에 맡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중국 정부 자체도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모든 걸 다 이제 하겠다 이런 거예요. 자급자족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생태계가 이렇게 굳건하게 갖춰줘야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키울 겁니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계속 마켓 시어가 올라가고, 대신 이제 분명히 이제 첨단 쪽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EUV 장비를 계속 이제 도입을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보시면은 EUV 공정을 쓰는 첨단 공정은 계속 이제 시장 성장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하고 그 다음에 TSMC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뭐 쫓아가긴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성숙 공정으로 한다면은 분명히 마켓 시어는 늘릴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시점에 사야 된다. 물론 이제 아무 기업이나 사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은 분명히 3년 이상 지난다면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지금 떨어지는 이유는 어떤 성장성의 어떤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떤 변수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보면 세계 경제가 상당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뭐 전쟁도 가능성이 있고요. 또 뭐 금리도 인상한다. 뭐 그다음에 또 금융위기 온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분명히 주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아무리 기업이 실적이 좋고 그다음에 성장을 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가도 1년, 2년 사이에는 주가도 분명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이상 본다 그러면은 뭐 그런 어떤 변수라든지 리스크는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지면 이제 당연히 매출이 올라가고 성장하게 되면 주가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년 이상 보고 투자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제 매출이 올라가고 성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뭐 외부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때가 이제 사는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며칠 전에도 상당히 좋은 시점이었죠. 실제로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파운드리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파운드리 기업이 살아야지만 생태계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사업 홀로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거든요. 파운드리 기업 보시면은 그 파운드리 기업이 있고 주변에 이제 파트너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IP 기업, EDA 기업,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클라우드 기업이라든지 오셋 기업,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같이 이제 공존 공생하거든요.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고객들도 있죠. 고객이 있는데 처음에는 고객들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객들을 이제 키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TSMC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조그만 고객들을 많이 키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많은 고객들한테 이제 도움을 줘야 돼요. 많은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있어가지고 적절히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TSMC가 잘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그 대만이 보시면 이제 파운드리 생태계가 많이 큰 거거든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그런 어떤 이제 굳건한 어떤 생태계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는 거죠. 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좀 가야 될 길이 좀 있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TSMC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쓴 책은 DX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할 파운드리 반도체의 세계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이제 파운드리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쓴 책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 기업이 이제 뭐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돼 있고,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기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종합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국가별로 어떤 파운드리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전망이 어떤지 이런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말고도 뭐 주변에 있는 생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도 제가 내용에 다 담고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 파운드리 사업이 크기 위해서는 생태계 전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파트너 기업들하고 이제 공생하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런 내용을 제가 이제 자세히 썼거든요. 어떻게 이제 파운드리 사업이 파트너 기업들과 같이 이제 협력하면서 공존할 수 있는지, 또 공생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제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다 이제 이해한다면은 그 반도체 산업 전반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